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5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5번의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적인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에서의 아쉬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를로스 마르틴과 키케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팀 전체가 경기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호르단과 블랑코가 경기를 조율하며 공수 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측면 공격의 답답한 전개와 창의성 부족이 팀 전체의 공격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중반 이후 지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의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알라베스의 후방 수비는 조직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있어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리고 역습 상황에서도 날카로움이 부족해 상대 수비진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만큼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상대인 지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한 팀입니다. 지로나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공격수인 루이지는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강력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지로나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알라베스 수비진을 공략하며 팀의 공격 선봉장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반더 비크와 에레라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지로나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전개로 팀의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의 힐은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기술을 활용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며 지로나의 공격 전개를 더욱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로나는 수비에서 여전히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치와 블린트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두 선수 간의 조직력 부족과 순간적인 집중력 결여가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알라베스가 역습 상황에서 노릴 만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려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베스는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 기회를 엿보겠지만 득점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로나는 최근 공격력 회복세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제한된 득점 양상 속에서 지로나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루이지를 중심으로 한 지로나의 공격이 알라베스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1대0 혹은 2대1과 같은 근소한 차이로 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엠폴리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꾸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기록한 엠폴리는 베로나전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후 득점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면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에스포지토와 콜롬보가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치며 팀의 결정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엠폴리는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기보다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중원에서는 안조린과 말레가 중심을 잡고 공수 전환과 경기 조율을 책임지고 있지만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환 속도가 느린 점은 엠폴리의 공격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엠폴리의 득점 기회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비에서는 고글리치제가 팀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잦은 턴오버와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의 노출이 계속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역습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 엠폴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체 또한 리그 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최근 성적은 엠폴리와 비슷하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한 레체는 몬차전에서의 2대1 승리로 반등의 조짐을 보였지만
이어진 로마와 코모전에서는 연달아 패하며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무너지며 팀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체의 공격진에서는 크르스토비치가 팀 득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측면에서 모렌테와의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부족은 레체가 상대 진영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쿨리발리와 피에레가 적극적인 전환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 노출과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라는 점은 레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체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엠폴리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통적으로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라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엠폴리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홈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수비에서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정 경기 성적을 극복하기 위해 크르스토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에서의 집중력 강화와 역습 전개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과 전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득점 기회가 제한된 경기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결과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발생하더라도 1대1과 같은 근소한 차이로 양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 나폴리와 인터 밀란을 상대로 한 연패는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는 우디네세가 좀 더 경쟁력 있는 경기 운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한 승리와 토리노와의 무승부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베로나와의 0대0 무승부는 팀이 공격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재 우디네세의 공격진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뱅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패스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파트너인 브라보는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팀 전체의 공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팀의 3-5-2 포메이션은 중원에서의 숫자 우위를 활용하여 경기를 풀어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경기 템포와 잦은 실책은 상대팀에게 역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실수가 중요한 순간에 실점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경기 운영은 우디네세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공격력 부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와 엠폴리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라치오와의 대결에서는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무승부를 기록,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루크만과 데 케텔라에르는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루크만은 개인 기술과 뛰어난 슈팅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데 케텔라에르 역시 뛰어난 위치 선정과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에데르송은 안정적인 경기 조율과 함께 팀의 템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패스 능력은 공격진과 수비진을 연결하는 매끄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테기와 스카마카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공격 선택지에서의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탈란타는 탄탄한 미드필드 라인과 기동력이 뛰어난 공격진을 앞세워 우디네세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진 우디네세가 상대적으로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 템포와 공격력 면에서 아탈란타에게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는 탄탄한 중원 장악력과 루크만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를 통해 우디네세 수비진의 허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탈란타는 전력과 경기력 모두에서 우디네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디네세의 수비가 초반에 안정적으로 버틴다면 경기는 다소 팽팽하게 전개되다가 후반에 아탈란타가 균형을 깨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0 혹은 2대1로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